헌팅 당하는 여성의 속마음은 뭘까요? 클럽에 가는, 뭐 헌팅 술집에 가는. 헌팅 술집이라고 하나요? 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말도 속마음 안 뭘까요? 자, 남녀의 속마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유일한 예능방송 강남포의 연애원수. 오늘은 남녀의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합니다. 왜냐면 딱히 속마음을 숨길 만한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헌팅 당하는 거, 그리고 클럽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헌팅 술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나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진짜로. 감성포차라고 하죠. 감성포차. 아름답네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뷰티풀해. 저도 듣기만 한 거야. 진짜, 감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단어와 포차라고 하는 아니, 굉장히. 감성술집인가? 고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네. 그래요.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갈 때도 이미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 나올 때는 그 항상 기억을. 막차에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제 깨끗이 씻고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이제 그래서 기억을 못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고영자님이 지금 거짓을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미지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헌팅을 얘기를 하면 실은 이제 제 인생에서 헌팅을 한 경험은 이제 거의 없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나 아니면 이런 처세나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았던 친구가 그 방법을 헌팅에 이용해서 성공률이 높아서 저한테 고마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방법을 자기 혼자 헌팅으로 이용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똑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임 교수님이 헌팅을 가르쳐줘서 했다 이렇게 되니까 정작 본인도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그럼 저도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수님 그런 걸 가르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막 되니까 없는 건 없네요. 나는 없는 게 없지. 나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었죠. 어쨌건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팅을 할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헌팅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 처음에 이제 그게 궁금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좀 자기도 이제 알고 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게 됐지만 처음에 이제 가장 그게 두려웠다, 걱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어때요? 헌팅을 당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지 않을까요? 보통 제 주변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번호 따였는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번호 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기분 좋아 보이는 게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죠. 예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좀 같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신 분들 중에 헌팅을 너무 당해서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닌가, 혹은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만 걸려가면 막 차갑게 대한다.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좋아할까요? 은연중에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약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가 깨닫는 시기를 지나서 그래, 역시 나는 인기가 있어, 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매력이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너무 귀찮고 일상에 방해된다. 너무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저 사람도 진실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닐까봐 저 사람을 쳐내는 심리에는 저 사람이 진실이라면 다가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사람이 진실이 아닐까봐 그러면 이거는 헌팅을 당하는 것 자체가 싫고 좋고랑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헌팅을 당하는 것 자체는 어느 순간 멈추면 서운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자주 받는다면. 자주 받는다면. 그렇죠. 고양이님은 어때요? 바야흐로 해서 너무 오래됐어요, 헌팅 당한 지. 그래요? 네. 밖에 잘 안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실까요? 요새 안 나가요. 그래요? 거의 밖에 계시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자, 그러면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클럽에 음악을 들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근데 이게 많은 남녀 사이에서 트러블의 원인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는 음악 들으러 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하는. 남자든 여자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말한 친구가 실제로 클럽에 가서 하는 행동을 말해줘 보세요. 남자친구한테 말한. 자기는 클럽 가서 음악을 좋아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음악을 듣는지. 글쎄요, 애인 있는 상태에서 간 친구들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음악 들으러 간다는 친구들 중에서는 솔직히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번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을 듣는 게 100%는 네.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요? 음악 들을 거면 그러면 집에서 음악 들으면 되지 뭐. 물론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죠. 그래서 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은연중에 그런 거 깔리지 않을까 싶어요. 애인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를 가면 당연히 부킹이 일어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의 암묵적인 룰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거를 불쾌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물론 그게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가, 보통. 근데 불쾌한 경험을 하고 또 가는 건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는 가치를 발견을 했거나 불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불쾌하다 할지언정, 그러니까 그게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킹을 뺀 그런 분위기나 조명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런 공연장에 간다거나 이제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는 건 실은 불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그게 불쾌하지 않은데 불쾌한 티를 냈다는 건 그게 불쾌하지 않은 티를, 그러니까 그걸 불쾌하지 않게 여기는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걸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와 내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질까봐 지금 슬쩍 멈췄어요. 그 보통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댄스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애인이 있는데도 클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신 무리로 가는데 거기에 남녀가 섞여 있는 거죠. 여자들끼리 가는 거 아니면 남자들끼리 가는 거랑 남녀 섞여서 가는 거랑은 아무래도 남녀 섞여서 가는 게 합석이 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회식으로 간다던가. 그런 경우는 또 틀릴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로 가면 아무래도 좀 합석이 조금 덜 되지만, 또 그 안에서도 뭐 능력자들은 다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다고. 근데 상대를 설득해서 난 이게 굳이 좋아라고 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건 그 상황의 모든 것이 자기의 가치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차한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 순간 실은 그것은 약간 진실에서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오컴이라는 수도승이 과거에 말해서 그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감성 포착. 이거는 솔직히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인이 있는 경우는 특히. 저는 이제 감성 포착의 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중에 웃어요. 약간 기분 나쁘고. 웃을 거면 바로 웃는다. 그렇게 한 박자 쉬고 굳이 참다가 후에 참든가 그걸 코로 웃는 건 뭐예요? 나 돼지인 줄 알았네. 뭐라고요? 돼지처럼 크게 하니까.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네. 보통 그냥 술 먹고 있는데 뭐 와서 합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쪽 테이블 그러면은 직원들이 딱 온대요. 와서 합석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콜 하면은 이쪽이 여기 계산해 주는 데도 있고. 저쪽 테이블에 여기 닭발 한 접시 보내세요. 이러면 이제 닭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막 그러는군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대요. 아예 룸식으로 돼 있어서 타블렛인가? 네. 그걸로 각자의 방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사진 올릴 사람 사진 올리고 뭐 해놓고 그걸로 채팅식을 올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석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방을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아니고 네. 싶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채팅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마음에 들면 이제 합석하는 거. 저도 이제 그런 데 가서 막 그 테이블을 합석하고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남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 걸리면 된다. 그건 당연하죠. 누구든 걸리면 된다. 고르거나 아니면 선택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라거든요. 이걸 근데 여성들도 알고 있죠. 그쵸. 왜냐면 멘트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제 이상형인데 저 이런 거 처음인데 멘트가 그 멘트 똑같더래요. 근데 또 저기 가서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그렇군요. 어이가 없다고.
그럼 양심 있으면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제 인생 1.2번쯤 되는데 방금 완전히 한 번은 아니었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렇게 왔을 때 어쨌건 누군가는 합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때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약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외모적으로 처음 외모적으로 많이 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솔직히 후반부 이런 술집도 피크 시간이 있잖아요. 네. 피크 시간이 끝나갈 때쯤이면 얘네라도 그나마 얘네가 제일 나을 것 같아. 그건 진짜 없을 것 같아.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재밌는 쪽 순위 이렇게 그럼 되는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이제 후반 시간대를 노려서 그쵸.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쵸, 외모에 그쵸. 자신 있으면 빨리 가서 그쵸,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헌팅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이미 쏙 빠지는 거죠, 초장에. 그렇지 그렇군요. 않겠어요? 이거 완전 생태계네요. 뭐 잘생긴 사람이랑 한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겠죠.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여성분들도 알고 있는 거네요. 이 사람도 누구든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왜냐면 그런 술집 자체가 목적의식을 갖고 온 거잖아요. 무슨 목적이요? 여기서 누군가 놀겠다. 이성과 놀겠다라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차피 서로가 알고 있는 게임인 거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걸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너무 능숙해 보이는 사람은 더 이렇게 멀리하는 거 있죠. 진짜 얼마 안 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도 그거예요. 제가 이런 데 잘 안 와봐서 오늘이 여기 처음이라서 원래는 술만 먹다가 우리끼리 술 먹는데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진짜인 경우도 있겠죠. 진짜로. 그렇죠. 진짜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간 사람은 또 갈 테니까. 그쵸. 그러면 어쨌건 여자분들도 알지만 속아주는 거고 거기서 사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사생활을 걱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그쵸. 벌어지긴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나이트에서 만나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회봐준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가 같은 연구실에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한 분은 내 선배고 한 분은 내 후배였는데 둘 다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서울은 아니었고 저 이제 포항에 있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귀다가 깨지거나 그쵸, 아니면 그쵸. 그날로서 인연이 끝나거나 그리고 어차피 그날로 인연이 끝날 걸 알고 있는 그리고 사귀면서 나이트에 갔다가 뭔가 일이 벌어져서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사람도 많이 봤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모르진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그 사람의 머리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그걸 상대한테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대상이 나 자신인 거야. 나의 속마음을 나한테 들키면 안 돼서 이성이 강하게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대한테도 발현되면서 자기의 의지를 막 강하게 그래서 사소한 거에 너무 강하게 막 반발하는 건 그거에 관련된 상처나 아니면 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속마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더라고요. 호기심에서 한번 가볼게. 근데 이러면 근데 안 돼요. 평소에 신뢰가 쌓였으면 나는 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요? 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가서 한번 뭐 된통 당해보라고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실은 제가 말은 안 돼요. 제 말. 왜냐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정말로 호기심에서 가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전화해라. 내가 뭐 근처에서 놀다가 뭐 데려가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정도로 그러면 하는 건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게 왜냐 그러면 내가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를 막는다 한데 이미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가고 싶으니까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못 가게 하면 또 거짓말해서 가겠네요. 또 그러네요. 그렇구면 그냥 편하게 가게 하는 것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오늘 주제가 연애 고수가 돼버리면 어떡하죠? 안 돼요. 오늘 주제가 연애 고수가 되면 기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올게요. LBC에서는 지금 강남구의 연예연수 이외에는 교육과 강의, 그리고 정보 지식 콘텐츠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콘텐츠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